너희들한테 한 푼이라도 남겼을 것 같아. 한진태와 진나영의 비열한 속마음을 눈치챈 김마리가 두 사람의 계략을 물거품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수지맞은 우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진나영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든 채우리가 해들재단을 물려받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해들재단의 후계자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진나영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진나영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진태를 녹음 파일로 협박해봤지만 한진태는 병원장 직함만 가지고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마리는 이미 한진태를 신뢰하지 않았고 중요한 결정은 모두 김마리가 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진나영은 답답함에 서재안을 서성였습니다. 한진태가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진나영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아버님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인가? 진나영은 혼잣말을 하며 책상에 놓인 서류들을 휙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지만 진나영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나영은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한진태가 아닌 직접 채우리를 겨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채우리가 스스로 해들재단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채우리의 약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진나영은 채우리를 직접 협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언가를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채우리 씨,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진나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채우리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근무했던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진나영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채우리의 진료 기록을 손에 넣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탐색했습니다. 진나영은 눈에 불을 켜고 채우리가 과거에 어떤 환자를 치료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찾아내기 위해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몇몇 동료들에게 정보를 흘리며 채우리의 과거에 대한 소문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나영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병원 기록에 접근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동료들 중에도 채우리의 진료 기록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나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반드시 단서가 있을 거야. 진나영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진나영은 이 소문을 들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찾았어. 채우리 씨의 약점을. 진나영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제 이걸 이용해서 채우리 씨를 해들재단에서 쫓아낼 수 있어. 진나영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진태가 무력하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진나영은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채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의 진실을 찾아내어 그것을 무기로 사용해 해들재단에서 채우리를 몰아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나영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진나영은 손에 들어온 단서를 바탕으로 더욱 깊이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채우리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수소문한 끝에 진나영은 과거에 채우리와 관련된 의료소송이 있었다는 소문을 입수했습니다. 그것은 채우리가 상담했던 환자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문은 진나영에게 승리의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찾았어. 확실한 약점. 진나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승리의 기분을 억누르지 못한 채 진나영은 소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채우리의 과거 환자와 관련된 사건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진나영은 점점 더 확신에 차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과거 채우리에게 큰 타격을 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진나영은 그 사건의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수집하며 채우리가 겪었을 심리적 부담과 책임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채우리 역시 그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잃었을 것이고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나영은 짐작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진나영은 확신했습니다. 이걸로 채우리 씨를 무너뜨릴 수 있어. 진나영은 서둘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약점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하면 채우리가 해들재단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진나영은 채우리가 해들재단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해들재단은 현성에게 돌아가야 마땅했고 그 길에 채우리라는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진나영은 채우리를 불러내어 이 사실을 직접 대면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약점을 이용해 채우리를 협박하고 해들재단에서 물러나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진나영은 혼자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현성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진나영은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채우리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 진나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두려움에 휩싸일 거야. 그리고 결국 해들재단에서 발을 빼고 물러날 수밖에 없을 거야. 진나영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채우리의 약점을 손에 쥔 이상 진나영은 이제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해들재단의 후계자는 현성이 될 것이고 채우리와 수지는 더 이상 진나영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나영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승리는 눈앞에 있었고 진나영은 그 승리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이제 채우리의 운명은 진나영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해들재단은 반드시 현성의 것이 되어야 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진나영은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결심을 굳혔습니다. 진나영은 마음속에 확신을 품고 해들병원의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채우리의 약점을 손에 쥐고 있다는 생각이 진나영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긴장감이 돌았지만 진나영은 그 감정을 억누르며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쳐 채우리가 있는 사무실 앞에 도착한 진나영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채우리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진나영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채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나영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진나영의 차가운 시선과 굳어진 표정을 보고 채우리의 얼굴에도 잠시 의아함이 떠올랐습니다. 진나영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채우리 씨,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채우리는 진나영을 응시하며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진나영은 자리 잡자마자 주머니에서 신문 기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기사 보신 적 있나요? 채우리는 기사를 내려다보며 손을 뻗어 집어들었습니다. 기사는 과거 채우리가 근무했던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소송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는 익명으로 작성되었지만 진나영은 이미 그 기사가 채우리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뭘 말하는지 아세요? 진나영의 목소리에는 뚜렷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채우리는 차분하게 기사를 읽은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진나영 씨? 익명으로 작성된 기사인데 이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진나영은 테이블에 손을 얹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채우리 씨,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이 기사에 나오는 의사가 바로 채우리 씨라는 건 말이에요. 과거에 환자가 악화된 사건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사건이 결국 의료소송으로 이어졌다는 것도요. 진나영은 채우리가 당황하고 두려워할 것을 기대하며 눈을 가늘게 뜨고 채우리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진나영의 머릿속에는 채우리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상상하며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우리의 얼굴에는 어떠한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태연한 표정으로 진나영을 응시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나영 씨,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믿으세요. 하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를 협박하러 오신 거라면 그다지 좋은 결과를 기대하진 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진나영은 그 반응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기대했던 공포와 당황이 아닌 예상치 못한 자신감에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채우리 씨, 이게 협박으로 들리셨다면 오해십니다. 전 그저 경고하러 온 것뿐이에요. 이 기사를 통해 얻은 정보로 채우리 씨에게 불리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말이죠. 하지만 채우리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진나영 씨, 저는 제 양심에 떳떳합니다. 그러니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면 알겠죠. 진나영은 씩씩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채우리의 태연함과 확신에 가득 찬 반응은 진나영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진나영은 자신이 쥐고 있는 카드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잠시 스쳤지만 곧 다시 자신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진나영은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우리 씨,
오늘 이 순간부터 각오하세요. 제가 어떤 일을 꾸밀지 두고 보세요. 채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진나영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나영 씨.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걸. 진나영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채우리의 자신감 있는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진나영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두고 보자, 채우리.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나영은 이를 악물며 복도를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채우리의 태도가 아무리 당당해도 진나영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결심이었습니다. 해들재단의 미래를 위해 진나영은 앞으로도 더욱 집요하게 채우리의 약점을 파고들 작정이었습니다. 채우리는 진나영이 떠나간 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나영이 보여준 기사를 떠올리며 진나영의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진나영은 채우리가 해들재단을 물려받을 가능성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그 때문에 채우리의 약점을 찾아 협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진나영이 더 이상 한진태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나서서 채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오는군. 채우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나영이 어떤 수단을 사용할지 예상하며 대처 방안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나영의 성격상 그가 쉽게 물러날 리 없었습니다. 이번 공격이 실패로 끝났다면 분명 더 치밀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다시 시도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채우리는 진나영이 다음에 할 만한 일을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나영이 채우리의 약점을 이용해 사회적 이미지에 타격을 주려고 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만약 진나영이 그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더 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병원을 겨냥한 여론전일 것입니다. 진나영은 채우리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병원의 익명 게시판이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진나영 씨가 그렇게 나온다면 채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채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진나영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번에는 그녀를 역으로 올가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증거와 증언을 확보해두고 있었고 병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나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채우리와의 만남에서 느꼈던 혼란과 분노가 마음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나영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결심했습니다. 채우리 씨가 그렇게 나오겠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진나영은 이를 악물며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진나영은 병원 익명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협박만으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한 진나영은 아예 채우리가 의료소송을 당한 과거를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나영은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기사를 게시판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환자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 의사가 채우리 병원에 근무 중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게 게시판 상단에 올라갔습니다. 진나영은 손끝을 떨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 의사는 과거에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으며 그로 인해 의료소송까지 당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환자들을 진심으로 돌볼 수 있을까요? 라는 문구를 적으며 글을 점점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글을 작성하는 동안 진나영의 얼굴에는 악의적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 글이 퍼져나가면 채우리의 명예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나영은 글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이런 의사가 계속 근무해도 될까요? 라는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병원 익명 게시판에는 진나영이 올린 글이 뜨겁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은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댓글과 반응이 쇄도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글의 진위 여부를 의심했지만 대다수는 자극적인 제목에 끌려 내용을 확인하고 병원 내 분위기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곧 병원 홈페이지는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고 게시판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진나영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채우리 씨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거야. 해들재단은 결국 현성이 차지하게 될 거야. 하지만 진나영은 채우리가 이미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진나영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한 채우리는 이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고 진나영이
이번 행동으로 무슨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 역공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나영의 다음 행동이 무엇이든 채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맞설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나영이 익명 게시판에 올린 글은 병원 전체를 순식간에 뒤흔들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 덕분에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글은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그 여파는 예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병원 내 분위기는 곧 혼란에 빠졌습니다. 익명으로 퍼져나가는 소문에 휘둘린 환자들은 당장 진료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지 않아요.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나요? 진료실 앞에서 마주치는 환자들의 불안한 눈빛과 속삭임은 채우리의 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병원 측은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애썼지만 이미 여론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도 서서히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마리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던 김마리조차 이번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마리는 채우리의 사무실을 찾아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현우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 글 내용이 사실이야? 채우리는 고요한 눈빛으로 김마리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상황은 제가 어느 정도 예측한 일이에요. 김마리는 채우리의 침착한 반응에 놀라면서도 의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병원이 뒤집어졌어. 환자들이 진료를 거부하고 여론도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는데 정말 괜찮은 거야? 채우리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제가 의도한 겁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을 조장한 이유가 있어요. 김마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의도했다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채우리는 김마리에게 다가가면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이 상황이 악화될수록 저를 모함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배후를 밝혀낼 수 있는 기회가 커져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해야만 그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저는 일부러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김마리는 채우리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우, 내가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채우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글 작성자가 얼마나 더 나갈지 지켜봐야 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동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김마리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괜찮을까?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지. 채우리는 김마리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저를 믿어주세요. 이 상황을 잘 수습할 수 있도록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제가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김마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렴. 난 내가 가장 중요하단다. 채우리는 고마운 눈빛으로 김마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채우리는 다시 사무실에 혼자 남게 되자 깊은 숨을 내쉬며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나영이 벌인 일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채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채우리는 진나영이 더 큰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며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내 여론은 여전히 악화되고 있었고 채우리의 명성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우리는 차분히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채우리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나영이 벌인 음모를 완전히 드러내고 그녀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채우리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해들병원은 요즘 들어 더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채우리를 둘러싼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병원 내외부에서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하지만 채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하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병원은 물론 외부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나영은 채우리가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는 비웃었습니다. 기자회견이라니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군. 진나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나영은 채우리가 기자회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더욱 궁지에 몰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나영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자신이 이길 것이라는 믿음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감이 여전히 부족하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나영은 이번 기회를 더욱 철저히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리포터 일을 하며 친분을 쌓아왔던 기자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꼭 참석해줘야 해요. 채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져줄 수 있을까요? 진나영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기자들에게 부탁한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채우리가 과거를 숨기려 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의사로서 자격이 없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그 의사 자격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요. 그게 채우리의 목표입니다. 진나영은 단호한 어조로 기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기자들은 그간 진나영과 쌓아온 관계를 떠올리며 그녀의 부탁을 들어줄 준비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채우리가 궁지에 몰려 자칫 실수라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진나영이 노리는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진나영은 그 생각에 점점 더 들떠갔습니다. 채우리 씨가 기자회견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보는 건 정말 통쾌할 거야. 진나영은 내심 기대하며 기자회견 날을 기다렸습니다. 한편 김마리는 채우리의 결단에 대해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채우리의 발표를 듣고도 김마리는 채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김마리는 채우리의 결정에 따라주기로 했습니다. 채우리가 끝까지 자신을 믿고 있는 만큼 김마리도 채우리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마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진나영이 부탁한 기자 외에도 자신이 아는 여러 기자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참석을 독려했습니다. 진나영과 달리 김마리는 공정한 보도를 원했지만 동시에 기자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도록 유도했습니다. 김마리는 기자들에게 부탁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채우리 씨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진실을 드러내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채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기자회견 당일이 다가오자 병원 안팎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은 이미 여러 추측과 기대감을 가지고 자리에 모였습니다. 진나영은 회의실 한쪽에서 기자들을 살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나갈 거야. 진나영은 속으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채우리가 자신을 방어하려 애쓸수록 더욱 큰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카메라가 설치되는 동안 회의실은 점점 더 복잡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마리는 조금 거리를 두고 서서 긴장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채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안감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채우리 씨가 이겨낼 수 있을까? 김마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되었고 채우리는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지며 모든 시선이 채우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진나영의 기대가 높아졌고 기자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날카로움이 교차했습니다. 김마리는 가슴속의 두근거림을 억누르며 채우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채우리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름을 걸고 진실을 말하러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반짝였고 김마리와 진나영은 숨을 죽인 채 그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시작되었고 채우리는 이 순간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진나영의 음모를 정면으로 돌파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나영의 청탁을 받은 기자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채우리 씨, 과거에 있었던 의료 소송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송이 사실이라면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닌가요? 질문이 끝나자마자 다른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질문은 채우리가 감추고 있던 약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진나영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기자가 채우리의 방어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기자는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도덕적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데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나요? 하지만 채우리는 차분한 표정으로 그 질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질문이었고 준비도 철저히 되어 있었습니다. 채우리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모든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채우리는 준비한 서류를 꺼내들고 기자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법원의 판결문이었습니다. 이 판결문은 그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문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제가 그 사건에서 어떤 법적인 책임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들은 판결문을 확인하며 조용해졌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무죄라는 단어가 기자들의 눈에 들어왔고 그들은 진나영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진나영의 청탁을 받은 기자는 다시 한번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법적인 무죄와는 별개로 도의적인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것은 사실 아닌가요? 채우리는 흔들림 없이 기자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진실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 당시 최선을 다해 치료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기자는 더 이상 진나영의 청탁을 밀어붙일 수 없게 됐습니다. 판결문이 공개된 이상 채우리의 말에 반박할 근거가 희미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기자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점점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채우리를 악의적인 의사로 몰아붙이려는 시도가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채우리는 계속해서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그 사건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의료진으로서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진실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장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고 진나영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채우리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계속해서 진실을 말하며 진나영이 깔아놓은 함정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더 이상 기자가 채우리를 몰아붙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점점 채우리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진나영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어떻게든 반격할 기회를 찾으려 했습니다. 채우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한 목소리로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둘러싼 소송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합니다. 사실 저에게 소송을 걸었던 환자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환자는 정신과 진료의 특성을 악용하여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상습적으로 의료소송을 제기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기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습니다. 채우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신과 진료는 그 특성상 과실을 증명해내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악용한 환자는 여러 병원을 대상으로 같은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그 환자는 진료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상태가 악화된 것처럼 보이게 하였고 이를 빌미로 병원과 의사들에게 소송을 걸어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진나영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고 진나영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결국 어떻게 되돌아올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채우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판결문의 내용을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송에서 저의 결백을 확실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모든 증거를 철저히 검토한 끝에 그 환자가 상습적으로 의료소송을 벌여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그 환자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저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은 채우리를 주목하며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채우리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밝혀낼지 궁금해졌습니다. 채우리는 마지막으로 지금의 상황에 대한 결론을 내리듯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거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저를 모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채우리는 IP 추적을 통해 병원 익명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특정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진나영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나영은 자기가 저지른 일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자들은 한 번 더 카메라를 들어 채우리의 표정을 찍었고 그 순간이 이 기자회견의 핵심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진나영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직면하면서 진나영은 그 자리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기자들은 채우리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채우리는 차분하게 대응하며 진나영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확신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채우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나영은 완전히 무너졌고 채우리는 진실을 밝혀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진나영이 저지른 일에 대한 법적 처벌이었고 채우리는 그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것입니다. 진나영이 벌인 음모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갔고 채우리는 마침내 승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진나영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정에서의 판결은 그녀에게 냉혹한 현실을 안겨주었습니다. 채우리에게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죄로 진나영은 결국 철장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해들재단의 중심에 서 있던 진나영이었지만 이제는 차가운 교도소 바닥에서 절망에 빠진 채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교도소 생활은 진나영에게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편안한 생활에서 갑작스럽게 전락한 현실에 진나영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시달리는 불안과 후회,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암울한 환경이 진나영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받는 의료 서비스는 제한적이었고 상주한 의사는 그녀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산부인과 전공도 아니었고 진나영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진나영은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교도소의 간수들과 의료진은 진나영의 상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능력으로는 충분한 처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진나영은 병원으로 이송되기로 결정되었지만 너무 늦어버린 판단이었습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진나영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고통과 함께 두려움이 진나영을 휩쓸었습니다. 제발 우리 콩이를 지켜주세요. 진나영은 눈물로 번진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콩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진나영이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던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잔인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 진나영은 그만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진나영의 비명은 앰뷸런스 안에서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그녀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진나영의 몸과 마음은 너무 많은 고통을 견뎌낸 상태였습니다. 병원 도착 후 진나영은 비탄에 빠져 침대 위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으며 진나영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콩이를 잃은 슬픔은 모든 것을 삼켜버렸고 진나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교도소의 철창 너머에서 진나영은 혼자 남겨진 채 자신의 죄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콩이를 잃은 상실감은 진나영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그녀의 죄책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갔습니다. 해들재단을 차지하기 위해 저지른 모든 악행이 결국 그녀를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진나영은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볼 곳도 후회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진나영은 차가운 교도소 바닥에서 무너져 내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후회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